불행하게도 사람은 진화를 하면서 이 비타민C 합성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타민C를 생산할 수 있는 어종과 비타민C를 생산할 수 없는 어종 두 개를 놓고 같은 스트레스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비타민C를 생산할 수 있는 어종의 코티졸 레벨과 생산할 수 없는 어종의 코티졸의 레벨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C 어떤 사람이 섭취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가 비타민C를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거든요. 이 스트레스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귤님이 왜 맨날 그렇게 일로 받는 스트레스 뭐 이런 거만 스트레스로 생각하게 얘기를 할까? 다른 스트레스 우리가 아는 거 많잖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안 해줬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스트레스에 대한 정립이 사실은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여러분들이 핸드폰 많이 보는 거, 기기들을 계속 있으면서 전파를 받는 것도 몸의 스트레스고요. 그렇지. 그거에 대한 책도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마셔야겠어. 나는 스트레스가 풀린지언정 몸에서는 이게 스트레스예요. 술도 스트레스 요인이잖아요. 네. 우리 그게 신체적, 육체적 스트레스인데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사실 운동 부족도 신체 스트레스예요. 자세도 너무 꾸부정하고 또 스트레스예요. 네, 그리고 뭐 이런 환경적인 거, 환경 독소, 환경 호르몬, 환경 오염. 특히 요즘에 배달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다 플라스틱에 뜨거운 제품이 와서 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치. 데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다 환경 독소고 몸에서는 이게 다 처리해야 될 스트레스인 거죠. 이번에 C 얘기하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 비타민C를 자꾸 스트레스에 좋다고 자꾸 얘기하냐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거를 받으면 뇌에서 스트레스를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뇌하수체에서 이제 시상하부 쪽으로 야 스트레스를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시상하부가 또 부신한테 야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빨리 몸에서 스트레스에 반응하도록 호르몬을 분비해 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부신에서는 코티졸을 막 분비시키고 교감신경이 막 또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아드레날린을 막 분비시키게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 도망과 투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심박수를 올려주고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려줘서 근육이 그걸 에너지로 써가지고 빨리 도망가거나 잘 싸우거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응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건 아니다. 원래는 우리 몸에 당연히 필요한 반응이고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문제는 지금 현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런 소화나 면역, 생식 기능이 많이 억제가 되어 있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원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비타민C 합성과 분비가 원래는 증가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반응을 살펴보면 코티졸보다 비타민C가 스트레스 받으면 먼저 나온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이 원래는 이제 자유 라디칼, 활성산소라고 하죠. 그 자유 라디칼과 이 항산화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밸런스 맞게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 항산화제 수치가 훅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훨씬 더 비율이 높게 존재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고 타격을 일으키고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래 포유류는 비타민C를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분비를 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진화를 하면서 이 비타민C 합성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비타민C 합성 과정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합성하는 효소가 돌연변이로 인해서 뮤테이션이 돼가지고 생산을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런 동물이 포유류 중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어류 중에서도 몇 종이 있고요. 박쥐 몇 종, 그리고 기니픽. 기니픽 그리고 사람이 운 안 좋게도 비타민C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화가 됐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비타민C 생성을 못한다. 그래서 음식으로 꼭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이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에 우리가 받는 아까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환경적 스트레스를 모두 견디기에는 모자르다라는 게 통용되고 있는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생산할 수 있는 어종과 비타민C를 생산할 수 없는 어종 두 개를 놓고 같은 스트레스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비타민C를 생산할 수 있는 어종의 코티졸 레벨과 생산할 수 없는 어종의 코티졸의 레벨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를 생산할 수 있는 어종의 코티졸은 1.6배가 증가하는데요. 비타민C를 생산할 수 없는 어종은 코티졸이 20배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반응을 처리하기 위해서 코티졸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비타민C를 생산 못하게 된 인간이 너무 좀 안타깝고 슬픈 거죠. 것 같아요. 뭔가 비타민C를 만들어낸다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었다든지 그냥 먹어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겠죠. 네. 원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말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시그널을 주게 되고 그럼 부신에서 코티졸을 뿜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코티졸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한도 끝도 없이 코티졸을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나 코티졸 많이 만들었어 라는 신호를 다시 뇌하수체랑 시상하부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뇌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티졸 많이 나왔구나. 그러면은 다시 뇌하수체랑 시상하부가
뇌가 시그널을 줄여요. 이제 안 만들어도 되니까,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코티졸로 이제 내려오는 시그널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코티졸 생산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성 피로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 네거티브 피드백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코티졸에 대한 수용체가 이걸 잘 못 받아들이게 된대요. 그래서 이 스탑이라 그만 만들어라는 신호를 못 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신은 코티졸을 계속 만들어서 고코티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느냐? 부신한테 가서, 부신의 부신 피질에 가서 야, 코티졸 그만 만들어 라는 신호를 얘가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동물 실험을 해보잖아요. 동물 실험을 해보면 병아리에 테스트를 했어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환경을 주고 비타민C 먹이는 그룹과 안 먹이는 그룹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먹인 그룹에서 사료도 훨씬 잘 먹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사료도 훨씬 잘 먹고 혈장, 그러니까 피를 뽑아봤을 때 코티졸 레벨도 감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쥐에서 실험을 했는데 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비타민C 먹은 그룹이 우울증과 같은 유사 행동이 감소하고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되게 감소가 했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역시 도움이 된다. 이런 거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게 제가 타액 호르몬 검사로 제 코티졸 수치를 하루 종일 측정해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거든요. 이때 제가 고코티졸 레벨 상태였죠. 완전 뻗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뻗어버리기 전 단계,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레벨과 마지막 레벨이 이렇게 비슷할수록 심혈관 위험 질환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록색처럼 원래 이렇게 내려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보세요. 오후가 돼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 밤에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 이랬거든요. 이게 1년인가 2년 전 결과라 가지고 지금은 제가 좀 나아졌을까라고 스스로 확신하지만 이 검사 다시 해볼 거거든요. 해볼 건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아침은 조금 낫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비타민C 한 포 먹어주고 이런 경우에는 점심쯤에 한번 먹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뒤에가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먹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뭐 저희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또 이제 없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아까 질문 나왔는데 아까 불안이나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실제로 그 앞서 비타민C에 대한 효과를 설명한 논문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실제로 이런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우울 증상 그리고 불안 증상을 개선을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다는 연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만성 피로를 갖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B도 필요하죠. 그래서 B도 꼭 같이 드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 면역 감소가 있을 때 이게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감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내 자체가 어떤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 면역이 감소된 경우에도 비타민C가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감기가 자주 걸린다. 우리 감기 기운이 있다. 이럴 때 저희 먹어요. 맞아요. 뭐 다음날 괜찮습니다. 그 기운을 뭐 아침에 느끼면 아침에 먹고 뭐 밤에 자기 전에 약간 그러면 으슬으슬하면은 네. 그리고 아침에 느끼면 그날 하루 종일 먹어요. 비타민C. 이때 메가도즈 해요. 저희는. 평소에는 한 3g 정도 먹다가 이때는 막 9g, 12g까지도 먹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헤르페스 물집 자주 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나기 전에 컨디션 난조 상태가 있잖아요. 그 약간 몸살이 날 것 같은 느낌, 약간 쑤시는 느낌은 아닌데 약간 컨디션이 이상한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자주 나는 부위에 약간 그 간질간질한 느낌도 나고 막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 비타민C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나려고 하다가 안 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이 자주 나시는 분들도 비타민C가 도움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바이러스 감염, 세균 감염, 곰팡이 감염 이런 증상이 많은 경우에도 비타민C가 전반적으로 면역 세포가 이제 생성하는 항체 생성도 증가시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타민C를 매일 500mg 정도 먹는 사람의 면역 세포를 검사를 해보면요. 면역 세포의 글루타치온 농도가 정상보다 올라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면역 세포 자체의 항산화 기능도 올라가고 면역 세포 자체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면역 기능 증가에 도움이 되니까 이것도 참 좋다. 스트레스 반응 저하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서 그 시청자분이 댓글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항히스타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 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이제 하루에 비타민C 2g을 섭취를 해봤을 때 이 히스타민 방출량이 38%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히스타민이 방출되면은 이 점액 분비가 많아지고 기관지 수축이 되거나 혈관이 확장이 되거나 해서 뭐 코가 막히고 비염으로 따지자면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증상 감소를 좀 시킬 수 있다는 데에 한 표를 줄 수 있는 게 비타민C입니다. 이것 말고도 뭐 퀘르세틴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알러지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비타민C와 퀘르세틴 그리고 장 라인에 맞는 영양제들을 좀 많이 챙겨 먹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좀 여러분들 중에서 탄수화물이나 당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예전에 AGE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활성산소를 좀 많이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대사하면서 당류를 대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측정을 해보면 아마 이런 탄수화물이나 당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높게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제를 많이 써요. 그래서 더 많이 빨리 늙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도 비타민C를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무조건 좋다고 많이 먹을 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어줬는데 이게 또 우리 몸에서 대사돼서 옥살산으로 해가지고 신장으로 통해서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물을 안 먹어주는 사람이야. 많죠, 그런 분들. 소변이 너무 농축되어 있어. 이런 사람은 이 옥살산이 빠져나가면서 너무 이게 농축되다 보니까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신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한 포 드실 때 물 한 컵 정도는 꼭 같이 마셔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좀 약간 당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혹시 만성 스트레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청자한테 이제 질문 드렸죠. 거기에 시달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너무 많고 그게 계속적이다라고 본인이 느끼시면 용량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가 있냐면요. 저용량과 중등도 용량인 이 두 용량으로 실험을 해봤을 때는 뭐 비타민C 단독으로 먹이든 아니면 만성 스트레스에 비타민C를 같이 하든 상관없이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데요. 고용량을 먹였을 때는 비타민C와 만성 스트레스 조합에서 다양한 그 간의 조직 병리학적 병변이 좀 유발이 됐대요. 그러니까 간 조직이 정상 조직에 대해서 조금 약간 변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이라면은 너무 고용량은 드시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쥐에서 한 실험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 모델로 옮겨올 때 용량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사실상은. 하지만 이게 개로 넘어가고 강아지, 이제 개를 통한 실험이 있다면은 이게 모델링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이런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이 마우스 실험을 한 용량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40에서 50kg대의 체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성 스트레스를 항상 겪고 있는 분이라면 하루 드신다면 최대 2포 정도 드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하루에 1포 정도 드시고 최대 드신다면 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2포 정도 추천드리고 60에서 70kg대 이상이시라면은 하루 최대 3포 정도, 그 이상은 좀 요즘 뭐 15g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성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시다면 가능하면은 너무 고용량으로 드시지는 마시라. 하루 최대 3포. 그 이상도 그냥 하루에 3포 정도 최대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